여러분을 멘붕에 빠뜨린 선택 미적분 문항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8번 문제 앞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시험 볼 때 항상 그걸 기대하잖아요. 28번 정도는 풀 것이고 29번, 30번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못 풀 수도 있고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28번이 여러분 표현으로 개 어렵고 29번은 풀만 했고 30번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찾아둘 주제입니다. 물론 계산이 좀 까다롭긴 한데 그 계산의 요소의 지저분함을 제외하면은 정확하게 숙지해야 될 개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30번에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28번, 29번은 도형 문제고 30번 문제는 미분 가능성 친구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28번부터 가보는데요. 도형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머릿속에 대략 한 10여 초간 생각이 쭉 정돈돼야 됩니다. 보조선을 그려야 되나? 필요한 보조선을 찾아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각도를 찾는 겁니다. 각도를 찾으면 언제나 항상 삼각비 따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헤매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필요한 보조선, 그걸 덜 걷거나 찾아야 될 각, 그걸 못 찾았거나 그렇습니다. 특히나 28번의 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직각 삼각형에 도달하는 도형들이 대부분인데요. 물론 교육과정 때문에 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 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가 또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교과의 핵심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냥 스탠다드하게 한번 가볼 테니까 여러분 풀이하고 어떻게 갈림길이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정돈 바랍니다. 도전. 원이 하나가 있고요. A, B1, E1, D1 4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저 말의 뜻은 원 안에 내접되는 사각형이 있을 수 있단 말이고, 그럼 항상 내접 사각형의 기본 성질은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변형이라는 조직을 2에 루트 3에 1인데 여기 직각, 이게 사다리꼴이니까 여기도 직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나 제 1번은 사다리꼴을 만났을 때 직사각형하고 직각삼각형으로 자르는 이 보조선 하나는 필수입니다. 이건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루트 3을 옮겨낼 수 있고요. 어쨌든 1이 내려와서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3이면 여긴 자동 2가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이 각의 크기가 60도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1번 보조선 그 끝에 찾은 각도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1이라는 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T1하고 E1을 연결합니다. 그러자마자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120도이고 이 각의 크기가 또한 60도입니다. 그 순간 C1, E1의 길이가 탄젠트 60도의 역수를 따라서 루트 3분의 1인 걸 찾게 되고, 동시에 말이죠. 요놈을 찾아 있다 보면은 이 90도 때문에 이게 지금 원 안에 생긴 원주각 정신 때문에 A하고 E1하고를 또 이렇게 이어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란 선, 빨간 선은 필수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자마자 저 위쪽에 여기 30도인 것은 조금 전에 찾은 직각삼각형의 두 각의 관계로부터 찾은 것이고, 여기가 또 90도이기 때문에 이 각은 60도가 될 것이고, 당연히 요 남아있는 각 전부의 크기가 또 30도가 되면서 필요한 선과 필요한 각도들을 몽땅 다 찾아왔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C1에서 여기로 접선, 여기로 할선이 뻗어나왔기 때문에 할선 정리를 한다 생각하고 1의 제곱이 너 곱하기 너니까 얘로 얘를 나눠서 이 길이를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이고, 다만 어쨌든 지금 그건 노란 선,
빨간선의 기본 체제는 반드시 머릿속에 새겨야 될 주제입니다. 이러자마자 자연스럽게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루트 3분의 2고 요놈도 루트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을 저쪽으로 살짝 옮겨서 첫 장을 찾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내각은 D1, A, B1에 따르면 D1하고 B1을 마저 있는 순간 이게 정삼각형이 될 것이고 정확히 원의 중심이 이곳에 찍힌다는 점, 그래서 이 O가 찍히는 것도 더불어 꼭 생각해 둘 주제입니다. 그러자마자 첫 장은 다 찾은 것이고 너무 쉬워요, 그죠? 첫 장이 구해지는 방법이 밑변과 높이가 다 주어졌으니까 2루트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닮은비만 찾으면 끝인데 어쨌든 닮은비라는 것은 첫째 도형하고 둘째 도형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잠깐 그 두 번째 그림을 칠판에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때 첫 도형을 만들면서 찾은 저 선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원에 또 하나의 원이 들어오는데 어쨌건 길이 비율들이 몽땅 다 동일한 체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닮음의 기본 체제인데 닮음을 만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닮음의 중심을 찾는 게 일인데 여러분 보다시피 D1, D2가 연결된 선, B1, B2가 연결된 선이 정확히 A에 합체되어 있습니다. 원이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해서 쭉 좁아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곳 A에 별을 찍고 여기가 닮음의 중심이다 해서 요 점을 의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나는 이제 뭘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놈 길이 하나를 그냥 x라고 두면은 자동 요놈 길이 전부가 루트 3x가 될 테고 요놈 길이는 2x가 될 테고 요것 또한 2x라는 사실을 그대로 비율대로 처리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닮은비는 x가 될 건데요. 그러니까 x를 찾으면 곧 내가 정답을 쓸 수 있는데 닮은비 x이기 때문에 1 빼기 x의 제곱분의 2루트 3분의 1입니다 해서 결국 목표는 저 x를 찾는 겁니다. 조금 전 처음 등으로 살짝 돌아와서 우리는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기본 구조고 여기가 완전히 각이 잘리기 때문에 여기 30도에 여기 30도입니다 를 처리하면 요 5원에서 밑변에 내린 이 수렴할 길이 요놈 길이가 그대로 루트 3분의 1일 것이고 이 점의 위치가 정삼각형의 입장에서 정확히 외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기도 해서 요놈 길이 전부는 루트 3분의 2입니다 해서 이게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이라는 도형은 중심이 찍혀 있어야 되고 반지름이 찾아지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내가 그었던 그 보조선의 기본 체제에 따르면 A에서 이 원을 바라보고 선을 그으면 반드시 이 투랑도 연결되겠지, 그치? 여기 지금 닮음의 중심이니까 여기서 쭉 이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 선을 긋자마자 중심의 위치가 자동 결정되게 되는데 T1에서 조금 전에 그었던 것처럼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생각하고 내려오다 보면 바로 이것에 큰 원의 중심 5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원의 중심도 D2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곳에 반드시 작은 원의 중심이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 보다시피 모든 라인이 다 A로 집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도형의 포착 단계에서는 닮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다음이 문제인데 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 사이의 관계가 찾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 큰 원 도형에도 첫 번째 도형에도 담겨 있고 두 번째 도형에도 담겨 있는 그 점 여러분 보이시죠? 네, C2라는 이 점 자체가 두 도형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결정합니다. 해서 C2라는 저 도형이 관건이 되는데 원래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큰 원주상에
이 C2가 담겼기 때문에 큰 원의 중심에서 저 C2까지 연결하는 순간 이게 바로 큰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게임이 몽땅 다 끝났습니다. 이런 길이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처럼 루트 3분의 2가 될 테고, 그렇다면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길이들만 찾으면 끝인데 이 안에 직각삼각형이 수도 없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때 길이 계산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놈 A에 서서 여기까지가 2였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x잖아. 이해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이잖아. 그지? 이게 지금 노란색 큰 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D2 쪽은 잠깐만 지워버리고 앞에 도형에서 찾았던 그 길이들을 그대로 표현해보면 이런 길이는 1이었어요. 이해가죠? 이런 길이 1입니다. 네. 이런 길이는 얼마로? 이런 길이는 루트 3분의 1. 이해가죠, 여러분? 왜? 여기가 30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 이게 얼마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x니까 2x 빼기 1 이렇게 생겼는데 O1에서 수평선을 그대로 그으면서 쭉 보조선을 찾아 이 수평선을 내렸더니 그 길이가 곧 2x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파란 선이 그어져 있고 빨간 선이 그어지면서 직각삼각형이 완성됐는데 요 길이만 여러분 찾아 표현할 수 있으면 그냥 게임이 끝입니다. 인정되죠? 그럼 그놈 길이 정체는 뭐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얼마다? 여기까지 전체가 루트 3의 x인가 알겠죠? 다시입니다. 1대 루트 3이니까 x면 루트 3이었습니다. 루트 3x에서 얘를 빼버리면 거기 곧 남아있는 요 길이가 되지. 그러니까 루트 3에 x 빼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큰 원의 중심, 큰 원 위에 찍혀있는 C2를 기준으로 그냥 간단하게 직각삼각형의 세 변길에 다 포착이 되었는데 이때 관건이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 쪽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최선의 방책이었다 이 말이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읽을 수도 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였거든요. 이 길이가 또 2의 x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탐색해도 좋습니다. 이런 길이는 이게 얼마라고? 2배 괄호에 1 빼기 x, 2 빼기 2x가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수평선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60도였습니다. 그럼 이 각 크기마저도 60도가 되기 때문에 요놈 길이를 찾을 수 있고 요놈의 길이는 그놈의 절반 1 빼기 x가 될 것이고 요놈 전체가 x였던 거니까 x에서 요만큼을 뺐습니다 해서 요놈 길이가 2x 빼기 1입니다. 그건 여기서 계산한 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똑같은 방식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놈 1 빼기 x의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루트 3분의 2에서 이런 길이를 빼버리면 역시나 이런 길이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또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모든 방법들의 기본 체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A 쪽에서 형성된 요 각의 크기를 의식할 것, 거기서부터의 길이들을 생각할 것, 거기서부터의 길이들을 생각할 것. 네, 이제 남은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에 거쳐서 x를 찾으면 끝입니다. 요게 빗변이고요. 요게 밑변에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2x 빼기 1제곱 더하기 루트 3x 빼기 루트 3분의 1 제곱 이 결과가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양변을 다 정리해보면 여기 4x제곱에 여기 3x제곱이니까 7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6x에 1하고 3분의 1 더하면 3분의 4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퀄 제로. 그랬더니 x가 그냥 7분의 6이 되겠습니다. 살짝 집어넣었더니 1 빼기 49분의 36 분의 1 곱하기 6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다겠지. 이런 분모를 마저 정리하면 49분의 13인가요? 그래서 49를 올려서 분자에 보내고 네, 분모에서 계산을 해보면 6 곱하기 13이 6 3 18에 78 18분의 49 루트 3 이렇게 생겨본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 됐죠? 그러니까 핵심이 최초에 이 도형을 다룰 때 어쨌든 여러분들 얘를 먼저 찾고 연결해서 60도를 찾고 루트 3분의 2 찾고 루트 3분의 1 찾아서 가도 좋습니다. 지름선을 그어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첫 도형에서 여러 가지 첫장 찾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때 얘를 연결한 그 선에 의해서 중심이 거기 찍혔다는 점, 그 점이 이곳에 그대로 와서 여기 찍혔다는 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음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을 연결하는 매개항이 이 C2라는 점, 이 C2를 의식하는 것이 이 문제풀이의 결정적 단서였다는 점, 이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됐죠? 네. 이쯤 되면 28번 문제가 뭔가 이상한 다른 어떤 방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원칙적인 차원에서 처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헤매고 네, 계산에서 꼬이고 뭐가 안 잡혔고 이럴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절차의 기본 체제를 익혀나가는 그런 공부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도 도형 문제입니다. 그죠? 도형 문제인데 좀 전 28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플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반지름 8짜리인 4분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C를 찾아서 연결하고요. B에서 수뇌발을 내렸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수직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미 찾아야 될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형성된 이 각 있잖아요.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반드시 요놈의 기울기하고 요놈의 기울기는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각의 크기가 알파로 생겨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 만들어낸 직각삼각형하고 이쪽에서 만든 직각삼각형하고 이들은 완전히 합동 상태가 될 것이고 그들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탄젠트하고 90도 빼기 탄젠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말입니다. 참고로 어쨌건 여기가 90도 빼기 알파가 되고 이게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알파라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1번입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점. 이 말의 뜻이 그 각과 그 각의 같음을 일단 간파해 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은 큰 원하고도 접하고 OC선하고도 접하고 물론 OE선하고도 접하는데 이들이 각각 말해주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BD하고도 또 접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하튼 원이 두 개가 내접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찾아 있는 것은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은 원의 중심이 찍혀 나올 것이고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을 그으면 여기 90도가 되는데 그때 얘도 접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각이 완전히 이등분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표현되면 작은원의 반지름을 살짝 R이라고 했을 때 O에서 저 작은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8 빼기 R임은 자명한 것이고 그럼 요 조그만한 각의 크기만 찾으면 이들 간의 관계가 나올 테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해서 말이죠. 요 조각난 각각의 각을 생각했는데 제시된 조건에 COE 각의 크기가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요 각의 크기를 잠시 베타라 두고 얘도 베타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각 전부가 그냥 2베타가 될 것이고
이 백악 공식을 쓰겠습니다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사인 쪽이기 때문에 1 빼기 2배의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죠? 네. 그러자마자 좌변을 이항시키고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봤더니 2배의 사인 제곱의 베타가 이래서 25분의 7을 뺀 거니까 25분의 18인가요? 이로 약분합니다. 9입니다. 제곱을 처리했습니다.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사인 베타 값이 5분의 3을 찾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놈 5분의 3의 값이 좀 전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기 때문에 8 빼기 R 2분의 8인가요? R인가요? 네. 대각 곱하기를 해서 24 빼기 3R이 5R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8R이고요. 그래서 R이 3임을 찾습니다. 찾자마자 돌아와서 너 3, 그렇다면 넌 5, 그렇다면 너에서 너까지 전부의 길이가 4가 될 거고 동시에 여기 지금 접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또 찾아 이어서 여기에 90도로 선언하시면 여기 지금 완벽하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3이, 이 반지름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기 때문에 OD 쪽에 형성된 요 길이가 그대로 1임을 찾았습니다. 1임을 찾는 순간 알파가 포함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으로부터 빗변은 8이고 높이가 1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를 찾았습니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런 값이 8분의 1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지, 그치?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얻어낼 수 있는 알파와 베타에 관한 정보가 몽땅 다 요약됐는데 마지막 질문. AOE 각의 사인을 찾으라 그러는데요. AOE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생겨본 각이야. 요렇게 생겼어요. 알파하고 2베타의 합과 똑같습니다. 알파하고 2베타의 사인 덧셈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알파의 삼각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인 알파를 가지고 잠깐만 다시 그려봤더니 여기 8입니다. 여기 1입니다. 여기 알파입니다. 그럼 요 밑변의 길이가 루트 63이 되겠지, 그치? 64 빼기 1이니까 63이면 3 루트 7 이렇게 해서 알파의 모든 삼각비가 그림 속에 표현되고 저기로 올랐더니 코사인의 2베타 통째로의 그 삼각비가 25분의 7인데 역시나 그놈도 잠깐만 표현해보면 여기에 2베타가 있을 때 코사인입니다. 여기 25고요. 여기 7인데 그렇다면 이 루트에 2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수가 너무 크니까 제곱이 차는 합차제곱이니까 너희 둘을 더해서 32 너네들을 서로 빼면 18인가요? 정리를 해봤더니 너는 너 속에 2를 찾아 곱하면 64가 되고 4 곱하기 9는 3이 될 테니까 12야 12 25분의 7 2분의 7 25의 제곱 7 32 18 32에 2를 찾아 곱해요. 88 64잖아요. 그지? 8 곱하기 3입니다. 죄송합니다. 83 24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다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덧셈이 한 번입니다. 는 너의 사인, 너의 코사인, 사인으로 갔어요. 8분의 1 곱하기 코사인에 써있어요. 20분의 7에 더합니다. 코사인 8분의 3루 7입니다. 곱하기 저놈의 사인 25분의 24 네, 요 계산을 거치면 원하는 P와 Q를 몽땅 다 찾아냈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필요한 보조선 가장 절실했던 것은 그 90도의 효과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점 이걸 찾으면 29번 문제는 가볍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30번 네, 개념적으로 중요했다는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여러분 30번 문제를 보고
상당한 기시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내용들의 낱낱이를 뜯어보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을 다 한데 모아놨고요. 앞쪽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30번에 도전을 못한 친구도 있을 테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왔는데 막판에 수열 계산에서 삐덕거려서 계산 실수가 있었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반성하는 시간에는 정확하게 한 번 정리하고 한 번 더 깨끗한 백지에다가 내 손으로 10분 컷 하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fx 함수는 매우 단순합니다. 0하고 2 사이에 각 구간의 함수가 들어있는데 이 두 번째 식은 얘하고 사실은 같은 꼴의 식이 돼서 미리 잠깐 지수법칙을 써서 2에 빼기 x 더하기 2승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써놔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저 그림하고 이 그림 사이에는 간단한 대칭의 구조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하튼 전 잠시 뒤에 그림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조건 나번에 봤더니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도 매우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핵심은 괄호 속에 표현된 이 숫자 사이의 관계는 두 칸 차가 나기 때문에 두 칸 간격으로 항상 어떤 일인가가 벌어질 것인데 보다시피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어서 절반으로 줄이고 땡겨 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두 칸 간격으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과정도 결국 두 칸 간격으로 분석함이 핵심입니다. 수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홀수번 장들끼리 짝수번 장들끼리 어떤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첫 장하고 둘 장만 분석되면 그 다음 항들은 완전히 이 구조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하면은 도함수 사이에도 반드시 동일한 체계가 될 것이고 두 칸 간격의 미분계수 사이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정되죠? 이건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사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GX를 가봤습니다. 이것도 너무 유명했던 주제입니다. 몇 년 전 모평에 등장한 이래로 여러분한테는 정확한 개념체가 정립됐을 겁니다. 한 번만 변형식을 써보면 은 하시고 리미트 하시고 h가 0 플러스로 가는데요. 주어진 식에 분자를 분해시키면서 f에 x 더하기 h에 빼기 fx를 쓰시고 마이너스 살짝 묶어서 f에 x 마이너스 h에 다시 빼기 fx를 써내는 즉 이게 지금 미분계수의 기본체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fx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빼기 속에서 뺐으니까 피차 일반입니다 하시고 h를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각각 각선에서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이 식을 이렇게 분해시키면서 변형하는 이 체제는 수투에서도 미적분에서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적분 일반적인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자마자 여기 지금 괄호 속의 차이가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써내면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우미분계수를 뜻하고 이게 뜻하는 바가 좌미분계수를 뜻해서 결국 gx의 뜻이 어느 지점이 되든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하고 이들의 합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함수가 미분가능 함수가 되면 얘네들은 완전 일치할 테니까 미분계수의 2배가 될 것이고 미분 불능일 때는 얘네들을 신중하게 찾으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인정되죠? 해서 fx 함수를 찾아 그리고 두 칸 간격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되는데 g라는 녀석 자체가 미분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분된 식에서 찾아내면 그만입니다. 이해가시죠? 해서 선생님 지금 딱 0에서 2까지만 찾아 추적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놈식의 체계하고 얘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0,0을 지나고 1, 1 지나는 2의 x승 빼기 1을 찾아 그린 후에
그러면 완전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 지점을 찾아 찍으면 0에서 2까지의 fx 함수는 다 완성이 될 것이고, 요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미분된 식으로부터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찾는 거니까 f'x의 식을 잠깐만 써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다 얘를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요 구간 0에서 1 사이 구간에는 2의 x승에 ln 2가 올 테고 1부터 2 사이에는 요놈이 들어올 텐데 저걸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하시고 2의 x 빼기 2승에 ln 2가 오겠습니다. 이런데 말이죠. 미분 가능하냐 마냐가 관건이 되는데 지금 써낸 이 함수들은 미분 가능한 상태의 그 식으로부터 요 구간, 열린 구간입니다. 0, 1 구간에서 찾은 이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됐지? 그 다음 1점은 어떻게 되느냐? 요놈의 1로 가는 극한을 차례하면 2배의 ln2가 좌미분계수고 요놈도 역시나 1 대입하면은 빼기 x 더하기인가요? 좋아요. x 빼기 2가 아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승 좋아요. 거기다가 또 역시나 1 대입해서 우미분계수를 찾으면 우미분계수 너는 이게 대칭에 완전히 부호가 반대겠지, 그지? 그러니까 살짝 저 위에다가 네모를 잠깐 해봤습니다. 요놈이 마이너스 하시고 2에 ln 2가 되고 왼쪽 뭐라고? 부호 반대니까 2배의 ln이 이게 좌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gx라는 녀석을 이제 구성하게 됐는데 역시나 열린 구간 0, 1 사이에서는 요놈의 2배겠지, 그지? 왜? 어느 지점에서나 좌우미분계수는 완전히 일치할 테니까 미분계수의 2배가 될 테니까 2 곱하기 2의 x승의 ln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수법칙을 그냥 써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2배로 그냥 잠깐 놔두겠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2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승의 ln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1에서는 어떻게 되냐? 1에서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를 찾아서 서로 더할 거니까 거기 빵입니다 해서 g의 1에서의 함수값만큼은 제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는데요. 2를 넘어설 때에 이제부터는 다 좀 전 말한 이 체계를 따를 테니까 그래프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뒤집어서 절반을 줄인 후에 땡겨올 거니까 요게 깔아앉을 터이니까 요렇게 생겨먹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곡선 형태가 만들어질 테고 여기가 3일 테고 여기는 4일 텐데 요 나머지 구간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이 이놈의 모든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후에 해당하는 위치로 땡겨온 것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거는 그냥 여기서 다 처리하도록 하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지점만이 문제가 됩니다. 2에서의 좌미분계를 생각해보면 요놈의 기울기 당연히 여기다 인원 것과 완전히 일치할 테니까 마이너스에 ln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미분계수는 뭐냐? 요만한 기울기가 되는데 이 기울기는 여기로 가서 요놈 기울기를 찾은 후 빼기 2분의 1을 해서 넘어온다 이 말이지. 근데 저놈의 기울기는 요놈의 보반된 게 ln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2분의 1배의 ln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에서 g의 함수값을 찾아다니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살짝 더하시면 마이너스에 2분의 3배의 ln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홀수 번째 위치에서는 홀수 위치에서는 g값이 빵이고 짝수 위치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ln 2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다. 그럼 당근 여러분 3 위치에서는 뭐겠어요? 요놈의 빼기 2분의 1이니까 빵이고
사위치에서는 요놈의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4분의 3의 ln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더 다른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치?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포착되어진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다음번 구간에 찍혀나갈 적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을 따름이라고 인정해주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번을 몽땅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걸린 시간 대략 5분여 걸렸다고 가정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답하면 끝인데 질문을 봤더니 n은 어떤 자연수하고 t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g에 n 플러스를 생각해. 같은 방식이야. g의 n 빼기를 생각해. 그러니까 g 함수가 찾아졌거든. 우극한에서 좌극한을 빼라. 여러분 지금 함수값의 2배를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로 여가 되는 모든 잔수 n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인정되죠?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위치하고 파란색 위치는 완전히 다른 체제를 떼고 있고 그러니까 짝수일 때 홀수일 때로 나눠 풀기로 하고 우선은 홀수가 되는 순간들만을 찾아서 정리해보고 작심했습니다. 인정돼요? n이라는 수가 홀수라면 당연히 n이 1인 순간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동일한 체제로 갈 것이지. 그렇다면 1위치에서 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얘의 극한을 처리해보면 이게 곧 우극한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하시고 2 하시고 그러니까 빼기 4의 ln이 같은 방식대로 여기 파란색 좋아. 우극한 파란색입니다. 좌극한은 빨간색. 당연히 여기다가 1 대입하면 4의 ln이 파랑에서 빨간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8의 ln2가 되고 마이너스 8의 ln2가 되고 함수가 어차피 제로인 거니까 g 함수가 어차피 제로인 거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자마자 n이 3인 순간으로 넘어갈 텐데 이래서 3으로 하는 과정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빼기 2분의 1 해서 넘어오는 거니까 4의 ln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부호가 오락가락하고 있으나 어쨌든 곱해지는 그 숫자가 마이너스의 2분의 1 자기 공비인 등비수열의 체계를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기를 도대체 몇 병을 하면은 그 결과로 이놈이 나오냐. 2분의 1에 24승 2분의 1에 24승 2분의 1에 그럼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3승이니까 27승이 됩니까? 그럼 진짜로 부호가 플러스로 바뀝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를 27번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서 28번째의 홀수를 찾으면 되지. 27칸을 건너갈 거니까 28번째 홀수를 찾습니다. 2 곱하기 28 하시고 1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28, 16에 56, 101이니까 55 해서 홀수 중에 한 수 55를 찾습니다. 인정되죠? 그럼 이제 짝수를 찾는 일만 남았는데 n이 만일 짝수라면 그러니까 n이 2인 순간만 찾을 수 있으면 n이 4인 순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그만인 거야. 그지? 그럼 또 가봅니다. 2가 봤습니다. 2 점을 생각해 봤더니 요놈 요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대로 좌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2 대입하는 순간 얘는 그냥 확 죽어버릴 테니까 저놈은 마이너스 2 곱하기 ln 2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극한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극한 좀 전에 이 파랑이 녀석 있잖아요. 그놈의 빼기 2배? 네. 그러니까 요놈 상태로부터 아니잖아 여러분. 네, 여기 써 있잖아. 그지?
그러면 두 배. 마이너스 ln이. 사실은 이접근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상태로부터 0으로부터 2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 접근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0 대입하면 2배 ln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시면 마이너스 ln2가 됩니다. 해서 우극한 마이너스 ln이 좌극한 마이너스 2의 ln이. 그지? 그러면 전반부 이 부분을 찾아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얘에서 얘를 찾아 빼는 거니까 ln이가 될 테고 함수값은 저 밑에 써놨어.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의 ln이가 됐는데 여름에 2배를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ln이 해서 마이너스 2배의 ln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n이 4일 때는 그놈의 빼기 2분의 1배니까 ln이가 되겠지.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 첫 장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몇 번 곱해지면 2분의 1에 24승이 되겠냐? 이게 질문인 거니까 이건 1승인 거니까 당연히 25이면 그만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저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25칸을 넘어간 거니까 짝수 중 몇 번째? 26번째 짝수였습니다. 2 곱하기 26입니다. 그럼 52인가요? 이렇게 찾아서 너희들 찾아 더하면 107인가? 최종적인 정답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한번 입니다. 이 말의 뜻이 0에서 2까지 요 구간만 실제의 필요한 함수의 요소고 나머지 전부는 수열의 체계를 따라서 두 칸씩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만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요거 치는 것은 기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점검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쨌든 여러분 멘붕에 빠졌을 수도 있는 미적분의 세 문제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